오늘 이제 벡터의 두 번째 시간이죠. 벡터와 이제 연산에 대한 개념을 배우게 되는 벡터의 덧셈과 뺄셈에 대한 원리입니다. 저번 시간에 첫 번째 시간에 얘기했죠. 벡터도 이제 새로운 어떤 범주를 가지고 있는 집합이니까 벡터에 대한 연산 법칙도 새롭게 규명이 될 것이야. 그 규명된 법칙을 또는 규명이 안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대로 따라간다라는 개념으로 문제를 도입시킬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선 첫 번째 배우는 것이 덧셈입니다. 벡터의 덧셈이라고 얘기했는데 벡터라고 얘기하는 선생님이 분명히 점이라고 그랬잖아, 그지? 점이라고 했으니까 요 점을 기준점으로 해서 5점이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첫 번째 법칙은 삼각형을 이용한 법칙입니다. 삼각형을 이용한 법칙이고, 두 번째는 이제 바로 여기다 같이 설명해 줄게. 덧셈 법칙은 삼각형과 평행사변형 법칙을 이용합니다. 평행사변형을 이용한 법칙을 이용하게 되는데 되게 간단할 거예요. A점이 5점이 있어요. 5점이 있고, 이걸 A점, B점, C점으로 할까요? 이거 좀 애들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A점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있고, 여기 B점이 있어요. 여기 C점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건 뭐냐면 이런 거야. 뭐냐면 A에서 B 벡터로 가는 형태를 우리가 A 벡터라고 얘기할 겁니다. A 벡터. 그러면 이게 결국엔 A 벡터라고 얘기하는 AB 벡터지. 그 다음에 B에서 C로 가는 벡터를 우리는 B 벡터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이건 BC 벡터죠. 그러니까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가 집에서 학교를 갔다가 뭐 도서관 가는 걸 이렇게 돌아가잖아, 그지? 하지만 벡터는 이 중간 과정을 기억한다, 안 한다? 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야. 나는 집에서 도서관으로 가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우리는 AC 벡터를 찾고 싶은 거야, AC 벡터. 그러면 삼각형이 만들어졌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AB 벡터, 그러니까 중간 과정에서 보게 되면 BC 벡터라고 얘기하는 것은 AC 벡터가 된다라는 거잖아. 그러면 A 벡터 더하기 B 벡터라고 얘기했으니까 요 놈을 우리가 그냥 AC 벡터인 C 벡터라고 표시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덧셈 법칙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요 가운데 종점이잖아, 이게 종점. 얘는 뭐야? C점이잖아. 요게 같으면 그냥 이렇게 하나로 합쳐서 표현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얘가 C점이고 얘가 종점일 때 중간에 있는 거는 종점으로 가는 놈이 다시 C점을 물고 가면 되는 거야. 물고 가는 거야, 이렇게 물고. 알았어? 그럼 평행사변형의 법칙은 뭡니까? 라고 얘기할 때 평행사변형도 되게 간단해요. 뭐냐면 이 벡터와 얘들아, 이 벡터 BC 벡터와 같은 bek터는 이 좌표 평면에 무진장 많지, 그지? 맞습니까? 무진장 많단 말이야. 그랬을 때 요 놈을 C점으로 하면서 이렇게 표시하는 거야, 요렇게. 요거를 우리가 B 벡터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크기도 같고 방향도 같다라고 얘기하면 같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가는 벡터도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지면서 A 벡터하고 어떻게 돼? 같아지는 거지, 그지? 그러면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건 이 벡터에서 이 벡터로 가도 되고 이 벡터에서 이 벡터로 가도 되는 거잖아, 그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를 생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 벡터하고 이 벡터를 두 개를 더하게 되면 얘가 여기로 올라간다는 개념으로 해서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진다라고 해서 그냥 만들어지는 법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별로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삼각형을 쓰든 평행사변형을 쓰든 옮겨가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 벡터의 모습이나 평행사변형 법칙이나 삼각형 법칙이나 어때? 같은 거지. 하지만 삼각형 법칙을 이용해서 평행사변형이 나오는 건데 중간 과정에선 종점이었던 놈이 C점을 물고 간다라는 개념만 알고 있습니다. 종점이었던 놈이 C점을 물고 가는 형태. 그래서 C점과 종점을 한꺼번에 표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사실 이제 덧셈에 대한 어떤 법칙들이 있잖아요. 덧셈에 대한 법칙에서 이제 추가사항이죠. 두 번째 내용이 뭐냐면 교환법칙하고 그 다음에 결합법칙에 대한 것이 성립을 한대요. 결합법칙에 대한 것이. 진짜로 이제 성립하는지만 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교환법칙은 벌써 이 옆그림에 설명을 했어요. 뭐냐면 잘 봐봐. 선생님이 하얀색의 그림으로 보게 되면 나는 AC 벡터를 찾고 싶어요 라고 얘기할 때 A 벡터를 통해서 B 벡터를 거쳐서 가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AB 벡터 더하기 뭐 하면 돼? BC 벡터 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는 A 벡터 더하기 B 벡터라고 표시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AC 벡터를 또 다른 방법으로 표시할 수도 있는 거야. 이 점을 선생님이 D점으로 표시할게요. 그러면 AD 벡터 더하기 뭐야? DC 벡터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그러면 AD 벡터는 B 벡터 더하기 뭐야? C 벡터, DC 벡터는 아이고 A 벡터겠지. A 벡터라고 얘기했을 때 AC 벡터, AC 벡터 같으니까 A 벡터, B 벡터하고 B 벡터, A 벡터가 어때? 같다라고 하는 교환 법칙이 성립할 수 있다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그러니까 자리를 바꿔도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설명해주고 나면 그대로 여러분들 설명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결합 법칙이라고 얘기하는 파트는 이거잖아. 덧셈에 대한 거니까 A 벡터 더하기 B 벡터 더하기 C 벡터라고 얘기하는 것이 있을 때 이렇게 더해진 놈이나, 맞아요? 이렇게 더해진 놈이나 A 벡터 더하기 B 벡터 더하기 C 벡터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렇게 더해지거나 어떻다?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세 개의 벡터가 존재하려면 점은 4개가 필요해. 하나가 C점으로 통일이 돼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5점이라고 놓고 여기를 A, B, C라고 이렇게 놓읍시다. 여기 A, B, C. A, B, C라고 놔봅시다. A, B, C. 근데 우리가 찾는 벡터에 대한 모습을 요거를 선생님이 A 벡터라고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AB 벡터를 요거를 B 벡터라고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BC 벡터를 C 벡터라고 얘기할게요. 잘 봐봐. 여러분들 지금 잘 보게 되면 여기서 A를 거쳐서 C점과 종점이 물고 여기 종점과 C점이 물고 다시 일로 갔으니까 우리가 실제로 찾는 벡터는 무슨 벡터야? 이 벡터야, 이 벡터. 이 벡터. OC 벡터. 맞습니까? 그러면 이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OC 벡터라고 얘기하는 것은 선생님 그냥 A 벡터 더하기 B 벡터 더하기 C 벡터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OA 벡터 더하기 AB 벡터 더하기 BC 벡터라고 얘기하니까 기억을 돕기 위해서 요놈하고 요놈이 같습니다. 요놈하고 요놈이 같습니다. 그럼 얘하고 얘만 적어주면 됩니다. 이 말이잖아. 그치? 그런데 선생님이 중간에 무엇인가를 하나 적으려고 합니다. 뭘 적으려고 하는데 이런 벡터 하나 적으려고 해. 이런 벡터. 그 다음에 이런 벡터 하나 적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빨간색 벡터 보세요. 빨간색 벡터. 보게 되면 삼각형이 탁 만들어지면서 여러분들이 A 벡터 더하기 B 벡터라고 얘기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잘 봐봐. 이렇게 가는 건 이 벡터랑 어때? 같은 거지. 그러면 이 벡터 더하기 이 벡터 하게 되면 그냥 여기서 가는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얘 더하기 얘 하는 거는 어차피 OC 벡터랑 어떻더라? 같더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얘들아 요렇게 가는 벡터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가 C점이잖아. 파란색에서 보면 B 벡터 더하기 뭐가 되는 거지? C 벡터 되는 거잖아. 얘는 B 벡터 더하기 C 벡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OC 벡터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E 벡터 더하기 E 벡터 하게 되면 나와 안 나와? 여기가 C점으로 OC 벡터 찾게 되면 A 벡터 더하기 BC 벡터 했더니 결국엔 그냥 OC 벡터 나오는 거랑 어때? 같은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다음과 같은 것이 성립하더라 안 하더라? 하더라 라고 얘기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덧셈인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덧셈이 하나가 더 있어요. 덧셈이 하나가 더 있기를 여러분들 실수 배울 때 항등원, 역원 기억하십니까? 되게 어려웠던 거죠. 그죠? 마찬가지로 벡터에 대한 덧셈에 대한 항등원과 역원이 있는데 개념 자체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실수에서 배웠던 거랑 똑같아요. 자, 봐봐. 임의의 벡터 A 벡터에 대해서 더하기 무엇인가를 벡터를 했더니 자기 자신이 나오는 게 아니라 무엇인가에다가 A 벡터를 했을 때 A 벡터를 했을 때 자기 자신 나오게 하는 벡터는 무엇일까? 잘 봐봐. A 벡터에다가 뭘 더해야 자기 그냥 그대로 있었겠니? 움직이지 않으면 되지. 무슨 벡터? 0 벡터를 더해주면 된다는 거지. 그지? 그러면 덧셈에 대한 벡터에 대한 덧셈에 대한 항등원은 뭐가 되는 거야? 0 벡터가 되는 거야. 그죠? 항등원이 존재하니까 역원도 존재할 수 있어. A 벡터에다가 무슨 벡터를 더했더니, 그죠? 그 다음에 무슨 벡터에다가
A 벡터를 더했더니 0벡터 나오니?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0벡터라고 얘기하는 건 움직이지 않는 거잖아. 선생님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잘 봐봐. 여기 A 벡터가, 이거 A점이 있고 여기 B점이 있어. B점이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A 벡터라고 얘기할 거야. 그런데 다시 더 할 거야. 무슨 벡터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0벡터라는 건 여기서 움직이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면 시점에 대해서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 이만큼 갔는데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오면 되지. 이게 무슨 벡터야? BA 벡터. 역벡터지, 역벡터. 맞아요? 역벡터. 그러니까 X 벡터라고 얘기하는 건 뭘 의미하더라? 마이너스 A 벡터를 의미하더라. 반대로 가야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벡터라고 얘기하는 건 중간에 있는 과정을 생각하지 않는 거야. 시점과 종점을 찾기만 하는 거야. 즉 0벡터라고 얘기하는 건 시점과 종점이 통일됐으니까 여기 있어야 된대 라는 개념이잖아. 여기 시점과 종점이. 그러면 갔잖아. 먼저 다시 돌아오면 되는 거지. 그치? 중간에 여기 들른 거는 생각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면 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까지가 덧셈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뺄셈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 뺄셈 원래 처음 배울 때는요, 덧셈 배우고 나서 뺄셈을 거꾸로 가리킵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벡터도 똑같아요. 벡터도 똑같기를, 벡터의 이제 뺄셈입니다. 이제 뺄셈에 대한 내용인데, 뺄셈은 이제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엄청나게 중요한 게 있으니까 잘 보세요. 보게 되면 점 3개를 찍습니다. 점 3개를 이렇게. 여기 O점이고, 여기 A점이고, 여기 A점이고, 여기 B점이라고 찍을게요. B점이라고 찍어놓고, 요 벡터를 우리가 B 벡터라고 놓고, 요 벡터를 A 벡터라고 놓을 거예요. 하셨습니까? 요 벡터를 A 벡터라고 놨을 때 우리가 원하는 건,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건 이 벡터예요. 이 벡터. B에서 A로 가는 벡터를 만들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거야. B에서 A로 가는 벡터. 잘 봐봐. 우리가 찾고자 하는 목표가 B에서 A로 가는 거잖아. 그지? 근데 우리한테 주어진 거는 B 벡터하고 A 벡터가 있는데 잘 생각을 해봐. 이제 선생님 연산 법칙 꼭 써주는 거야. 얘들아, 우리가 삼각형 배울 때 삼각형 법칙으로 여기가 O점이고 여기가 A점이고 여기가 B점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거 이렇게 써줄까? A점이고 B점이라고 얘기했을 때, 요 벡터를 A 벡터, 요 벡터를 B 벡터라고 얘기했을 때, 얘들아, 우리가 이렇게 A 벡터, B 벡터라고 놔두지 않았잖아. 그지? 이렇게 표시해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가는 걸 가르쳐줬다고. 그지? 가르쳐주는 거를. 그지? 그런데, 여기서는 이 벡터하고 이 벡터가 주어지면서 이 벡터 찾으라고 그랬잖아. 그지? 잘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약간만 좀 응용하면 돼요. 약간만 응용할 줄만 알면 돼. 봐봐. 이렇게 가는 벡터가 A 벡터라고 했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지? 여기서 1, 2 가는 벡터 찾아라 라고 얘기하면 여기가 시점이고 여기가 종점이니까 중간 과정에서 보게 되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야 되지. 그지? 그럼 잘 봐봐. 여기가 시점이란 말이야. 여기가 시점. 그리고 여기가 종점이란 말이야. 종점에는 화살표가 만나는 게 맞지만 시점에서도 화살표가 출발하는 게 같아야 되잖아. 그리고 중간 과정에선 꼬리를 어떻게 해야 돼? 물고 가야 되잖아. 물고. 그지? 물고 가야 되는데 물고 가는 방법은 뒤집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건 AB 벡터를 찾기 위해서 요런 벡터에다가 요런 벡터를 어떻게 해주면 돼? 더해주면 된다라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잘 봐. AB BA 벡터지. BA 벡터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지? BA 벡터라고 얘기하는 것은 BO 벡터. 맞아? 더하기. 그 다음에 OA 벡터라고 하는 것을 표시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근데 선생님 더하기인데요. 빼기 말아야 되는데. 그지? 빼기 어떻게 합니까? 라고 얘기할 때 이제부터 이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제부터 뭘 설명을 하냐면 이제 더하기의 형태로 바꾸어낼 수 있다라는 개념을 알고 있으면 이제 여러분들은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봐. 여기가 O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B점이야. OB B벡터야. 그 다음에 여기 A점이 있어요. 여기 A점인데 여기 A 벡터야. 그랬을 때 우리가 원하는 건 이제 이런 벡터에 대한 개념을 찾고 싶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지. OB 벡터 더하기 AB 벡터가 무슨 벡터의 형태인 줄 알아? 모르잖아. 그럼 X 벡터가 되겠지. 그지?
그러면 AB 벡터라고 얘기할게요. AB 벡터. 이렇게 더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A 벡터인 OA 벡터가 나온다는 걸 알잖아. 그지? 그러면 이 개념을 통해서 보게 되면 B 벡터 더하기 X 벡터라고 얘기하는 것은 A 벡터가 나오게 되는데, 그지? 우리가 원하는 이 X 벡터 어떻게 찾아요? 라고 얘기하게 되면 우리가 덧셈을 통해서 여러분 유추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X 벡터 뭘 것 같아? A 벡터에서 빼기 B 벡터 하게 되면 요거를 만족하게 되면 연산 법칙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A 벡터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뺀 차이를 A 벡터가 나오게 하더라 라고 하는 개념인데, 잘 생각해봐. X 벡터가 A 벡터 빼기 B 벡터인지 어떻게 하면 넘겨주면 돼. 그냥 숫자처럼 넘겨주면 되잖아. 그러면 X 벡터라고 얘기하는 것은 A 벡터 빼기 B 벡터라는 모습인데, A 벡터가 뭐였지? X 벡터는 BA 벡터였다. BA 벡터. BA 벡터였는데 A 벡터는 뭐야? OA 벡터고 빼기 뭐야? 얘는 OB 벡터지. 맞아요? 그러면 우리한테 주어진 벡터에 대해서 뺄셈의 가장 중요성이 이 식에 있습니다. 이 식에. 뭐가 있냐면 벡터, 주어진 벡터는 이 벡터고 이 벡터잖아. 그지? 주어진 벡터의 시점이 어디니? 5점이란 말이야. 5점. 그지? 5점인데 BA 벡터라고 얘기하는 건 여기 시점, 여기가 시점, 종점이 아무데나 가도 되지만 시점이 어때? 다르지. 그지? 그래서 시점이 다른 벡터가 있을 때, 주어진 벡터와 시점이 다른 벡터가 있을 때 여러분들은 시점을 통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벡터의 뺄셈의 원리라는 거야. 그래서 잘 생각해. 이제 여러분들 보게 되면 주어진 조건의 벡터가 5점이 시점이었다 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건 B 벡터다, B로 시작한다 라고 얘기하게 되면 5를 기준으로 해서 뒤에서 앞을 바라본다고 생각해요. OA 벡터 빼기 뭐가 하면 돼? OB 벡터. 선생님 만약에 시점이 P였으면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대로 써도 돼요. PA 벡터 마이너스 뭐야? PB 벡터라고. 선생님 시점이 C점이면요, CA 벡터 마이너스 뭐 하면 돼? CB 벡터. 그래서 뒤에서 앞에 벡터, 종점에서 시점을 바라보는 벡터로 시점을 바꾸어서 여러분들이 뺄셈의 원리를 쓸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이 집합, 그러니까 벡터의 연산에 대한 원리인데, 덧셈과 뺄셈 둘 다 중요한 원리들을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히 뺄셈에 대한 원리는 뒤에서 앞으로 빼준다라는 거, 종점에서 시점을 빼주는 형태로 기억을 하고 있어야만 앞으로 문제를 풀어가실 때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뺄셈에 대한 원리도 어떻게 보면 수의 연산, 뭐 집합의 연산, 행렬의 연산처럼 여러분들이 숫자처럼 어떻게 보면 다 다른 범주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벡터의 연산의 덧셈 뺄셈 같은 경우에는 숫자와 비슷한 역할을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여기까지가 벡터의 연산 중에서 덧셈 뺄셈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